어르신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꼭 볼 수 있는 나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두릅입니다. 향긋한 봄 내음이 퍼지면서 입맛도 살려주는 두릅은 예로부터 봄의 건강 약초로 불릴 만큼 귀한 나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두릅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간이 망가지고 위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릅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극인 식품, 그리고 같이 먹으면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릅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당이 금세 올라가고 병원에서는 당 조심하라고 하니까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이럴 때는 두릅을 한번 드셔보세요. 두릅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을 줄여줘서 당뇨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혈압 문제로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혈관이 나빠지면 머리도 아프고 손발도 저리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릅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 속의 나쁜 기름기, 즉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릅은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참 좋습니다. 혈압약만 믿지 마시고 음식으로도 혈관을 한번 관리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평소에 약을 많이 드시거나 기운이 없고 피곤이 쉽게 쌓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릅은 간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해서 간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두릅 속 사포닌과 항산화 물질이 간을 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두릅 추출물을 꾸준히 먹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안정됐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쉽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기 힘든 기관이니 미리미리 보호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나면 감기에 한 번 걸려도 오래 가고 작은 상처 하나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죠? 두릅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같이 바이러스 걱정이 많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곧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두릅을 포함한 봄나물이 면역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몸살이 잦으신 분들께 두릅은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두릅은 향도 좋고 씹는 식감도 부드러워서 입맛이 없을 때 딱인 나물이죠. 그런데 이 두릅이 아무 음식하고나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두릅을 드실 때 조심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생두릅입니다. 두릅을 신선할 때 먹으면 더 좋다며 그냥 날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은 생으로 먹을 경우 위와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속이 불편해지고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위장이 예전보다 약해지신 어르신들께서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두릅도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 안에선 예민한 장기를 자극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는 두릅을
반드시 데치거나 익혀서 먹어야 하며 생으로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염, 장염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풍 환자이신 분들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관절에 쌓이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이죠. 무릎이나 발가락이 붓고 열이 나면서 걸을 수도 없고 신발도 못 신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데 두릅에는 바로 이 퓨린이 다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통풍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통풍을 앓았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두릅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 실린 자료에서도 퓨린이 많이 함유된 봄나물 중 하나가 바로 두릅이며 통풍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드셨다가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술입니다. 두릅은 막걸리 안주로도 참 잘 어울리고 어떤 분들은 봄에는 두릅에 소주 한 잔이 국룰이지 하시며 즐기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두릅의 사포닌 성분은 적당량을 먹으면 간에 좋기도 하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그 사포닌이 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간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 간 수치가 높게 나오셨던 분들,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께는 아주 안 좋은 조합입니다. 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해독작용인데 술과 두릅을 같이 드시면 이 기능이 마비돼 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병원 간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사포닌과 알코올이 함께 작용할 경우 간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이로 인해 지방간, 간염, 간경변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릅을 드실 때는 절대 술을 곁들이지 마시고 그냥 된장국이나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음식도 사람처럼 궁합이라는 게 있어서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잘 맞는 음식끼리 먹으면 몸에 훨씬 더 좋은 작용을 일으키는 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릅과 궁합이 잘 맞는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두릅과 계란 혹시 같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봄나물전을 부치실 때 두릅에 계란을 입혀서 지져 드시면 참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릅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 계란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맞춰져서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되게 됩니다. 특히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속 기름기, 즉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줘서 두릅의 혈관 청소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어르신들 중에 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 두릅과 계란의 조합은 아주 훌륭한 봄철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입니다. 두릅을 넣은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한 번쯤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적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두릅 된장국의 구수한 맛 기억나실 겁니다. 이 조합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릅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지만 속이 약한 분들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된장은 그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된장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나쁜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변비나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불편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는 두릅과 된장의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함께 먹었을 때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어르신들 두릅을 데쳐서 먹을 때 참기름
두세 방울 살짝 떨어뜨려 보셨죠? 입 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이 참 별미인데요. 그런데 이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에는 리놀렌산,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두릅의 항산화 작용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 항산화 작용이 꼭 필요합니다. 대한노인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두릅에 참기름 살짝 곁들여 드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랜 시간 데치면 참기름에서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봄이면 쑥 뜯으러 간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만큼 쑥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인데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위험이 발생하고 골다공증과 심지어 치매까지 부르는 정말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쑥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 그리고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고전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는 쑥을 혈액순환 촉진, 냉증 개선, 지혈 효과, 해독 및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알고 보니 바로 쑥이었더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쑥에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혈액순환 및 혈관 건강입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관은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현저하게 느려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심하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쑥에는 시네올과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6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쑥이 혈압 조절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불면증, 안면홍조, 감정기복, 관절 통증 등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같은 갱년기 증상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쑥을 드시면 쑥 속의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신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2020년 여성국제건강저널에서는 쑥 추출물이 여성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쑥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갱년기로 인한 두통과 손발 저림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한 분들은 쑥국이나 쑥뜸을 꾸준히 활용하면 한결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 및 감기 예방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쑥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쑥에 함유된 비타민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사포닌 성분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쑥의 폴리페놀이 면역세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감량 및 노폐물 배출입니다. 연세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속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이 정체되기 마련인데요. 이로 인해 붓기가 생기거나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쑥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도와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쑥에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불필요한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2021년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쑥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쑥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지방이 쉽게 쌓이지 않도록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장 건강 및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연세가 들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불량을 자주 겪게 되죠. 특히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쑥을 드시면 위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쑥에는 천연 소화 효과가 풍부하여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 위염이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2019년 국제소화기 연구저널에서는 쑥 추출물이 위염과 위궤양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쑥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쑥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바로 꾹 하고 한번 눌러주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쑥이 위험한 첫 번째는 바로 쑥차입니다. 쑥차하면 왠지 그 이름만으로도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상은 매우 위험한 식품입니다. 특히 도심지 도로변이나 공원 등지에서 채취하는 쑥은 공장지대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중금속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쑥차를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에 독성물질이 축적되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신경계 손상, 간,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골다공증,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우유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쑥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쑥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옥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면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칼슘 흡수가 방해되면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골밀도가 낮은 분들이라면 쑥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쑥을 섭취한 후 최소 한두 시간 후에 우유를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쑥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 건강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쑥은 본래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 적당량을 섭취하면 도움이 되지만 식초와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반복되면 만성 위장장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쑥을 먹을 때는 식초 대신에 레몬즙이나 유자청 같은
부드러운 산성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쑥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 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팥입니다. 혹시 팥고물이 가득 찬 쑥떡을 좋아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쑥과 팥을 함께 먹으면 체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쑥은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의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팥 또한 사포닌 성분이 많아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붓기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쑥과 팥을 함께 달여 마시면 이뇨작용이 촉진되어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쑥떡에 팥을 넣는 전통적인 제조법도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고려한 조합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쑥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쑥에 함유된 각종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더욱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 겨울철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생강의 강한 항염 및 살균 효과는 쑥의 면역력 강화 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쑥과 생강을 달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쑥과 들깨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쑥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토넬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더욱 좋은 조합입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쑥과 들깨를 함께 넣은 쑥국이 속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